예, 이번에는 잠시 수도권으로 멀리 나왔습니다. 예, 왜냐? 예, 살펴봐야 될 게 있기 때문이죠. 예, 지난 시간에는 경남 합천에서 한병루 창건자가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상락은 옛 안동지명이다. 그리고 상락공은 김반경 한 명이 아니었다. 아들도 상락공이고 후손도 상락군이고, 예, 심지어 신안동 김씨도 상락군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락공 아들 김군, 그러면 이게 김반경 아들인지 아니면 누군지 알 수가 없는 상태였다. 그러다가 여기서 말하는 상락군이 김반경이 아니라 김반경 아들도 상락군 칭호를 받았다는 게 밝혀지면서, 예, 정확하게는 확인이 되면서 한병루 창건자가 김반경 아들이 아니라 손자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예, 창건연대와 매칭이 된 게 되겠죠. 예, 삼국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정관공 김영후, 괄호 열고 김영구, 괄호 닫고 자손은 실존하였었나 의 문제로 이곳 200 김사형 묘역에 왔습니다. 예, 연대 부분만 다듬으면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무리 없이 전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둘 모두에서 연대가 중요함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잘못 미스한 게 가만 보니까 호남씨가, 그러니까 오씨가요, 그게 강김께 아니라 알렴사 200 거들어왔요. 예. 그러면 더욱 역사적 팩트와 맞아 들어갑니다. 예, 호남씨 중에서, 이 호남 김씨 중에서 검출된다 씨, 사실 안념사 200에서 비롯됐다. 비록 김구 김자점 같은 이도 있지만 현대 와서 김제익으로 커브되었다. 예, 200파죠. 셋 다 200파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굳이 일본 갈 필요 없다. 여기서 끝내자. 김신 척춘경 코드로 이동. 두 번째, 알고 보니 호남 김씨 씨가 중심축이 광김이 아니고 광산 김씨가 아니라 호남의 200파 씨더라 가 되겠습니다. 예, 200파는 충남으로 올라오면서 우파가 되죠. 예, 김구 코드에서 김제이 코드로 이동이죠. 예, 신안동 김씨 코드가 되겠습니다. 후대에 덧붙여진 코드고요. 신김씨 코드가 되겠네요. 한국 최초 좌파 대통령은 김대중이죠. 이건 신라 김씨 기원 및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예, 특히 기독교계에서 이 구분을 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어제 페북골에서 보니까 주모 씨인가요? 조폭 같다 그러니까, 예, 조폭 같다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댓글로 신천지 같다 그러고, 마지막 댓글에는 전도사학교 운영자 박모 씨가 제이반스란 댓글을 남겼어요. 예, 드디어 비바 코드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표절했는데, 예, 비바 코드 설정이 됐어요. 된 것 같아요. 흉노 김씨, 예, 흉노도 고조선과 마찬가지로 모기 코드다. 당구는 만들어낸 거고, 예, 모기족이죠. 웅족, 곰나루 공족, 곰족, 웅진, 예, 백제와도 통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석시시대 일본 시대가 지난 세기에 있었다면 이제는 사루국 등 사루국, 그냥 사루국 그러면은 마한도 있죠. 사루국 등 진한 김씨 시대, 한국 시대가 있겠습니다. 예, 둘 다 모계 코드가 되겠고 진한 토대입니다. 예, 이번에는 정관공 김영후 현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이 집안을 보노라면, 그러니까 영후 쪽을 보노라면 그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 경기고도 옛 경기고가 좋았죠. 총신대도 옛날 총신대가 좋았습니다. 예, 지금은 한신내 보수 보금주의 쪽 평가가 영미권 청교도 경건주의 하다가 바빙크로 설정한 뒤부터 이상해졌다고 하는데요. 프린스턴도 구 프린스턴 이후에 현재는 망가졌죠. 하향 평준화와 사회주의화를 조심해야겠습니다. 예, 조선과 현손이 안 맞아요. 예, 모계네요. 예, 이번엔 김제이 코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알림사공파와 200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단 김영호 자체는 그다지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거 알게 됐고요. 문제는 후대인데 사남 삼녀를 낳았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관공 김영후의 후손이에요. 이 김영후는 두 아들 김천과 김장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천은 김사겸,
김사렴, 김사한, 김사형을 두었다고 알고 있었던 게 현재까지예요. 김사겸과 김사한은 후손이었고 김사렴은 알렴사공파 파조, 김사형은 이공공파 파조, 김수는 서운 관정공파 파조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 게 현재까지입니다. 근데요, 고려사나 사전료 기록을 보면 03440 김천은 한 군데, 충광공 김사한은 몇 군데, 200 김사형은 많은 기록이 있지만 나머지, 그러니까 김사겸과 알림사공 김사렴, 장영공 김장, 서운관정공 김수동은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무후하다는 것은 후사도 이어지지 못하고 묘소도 알 길이 없다는 뜻인데요. 서운관정공파의 경우도 무덤을 언제 잃었는지 전하는 기록도 없어요. 1969년 안동김씨 종이에서 영단을 세워 주었다는데요. 아들 김수의 것을 먼저 1968년에 만들었고 김수의 아버지 김장의 것을 이어서 69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김장도 묘소가 어딘지 알 수 없고요. 김장 김수 영단은 현재 경기도 의왕시 내선동 산 81번지에 이제 있다가 최근에 포일동 산 82-4번지로 옮긴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2008에 이 김영우에게는 김천이라는 아들이 있고 모두 4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족보는 기록하고 있는데 고려 사전료 학원 243에서 44페이지에 보면 공민왕 2년 신축 10년 1361년 이해 이런 글이 있네요. 이해 해당 부분에 상납 후 김영우가 죽었다. 김영후는 성품이 엄하고 굳세며 침착하여 친척이나 친구 중에 궁색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었다. 그의 손자 김사한, 김사형은 모두 나이 20세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혹 김영우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벼슬을 구하지 않느냐 하면 그는 대답하기를 자제들이 참으로 어질다면 국가에서 자연히 쓸 것이요 어질지 않으면 벼슬을 구해서 얻는다 해도 그것을 보존할 수 있겠는가 하니 듣는 자들이 탐보가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8 족보에는 김영후가 넷을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고려 사전료에서는 손자 사안, 사형만 등장합니다. 이상하죠. 첫째 사겸과 둘째 사렴에 대한 말이 없어요. 첫째와 둘째는 만들어낸 것인가, 아들인 김천과 첫째 둘째는 왜 기록에 소홀히 된 것일까가 의문점으로 남고요. 그래서인지 오늘날 알림사공파와 2008가 정말 김영우 자손이 맞는가, 물음표를 붙여놓은 상태죠. 서운관정공파 사이트 가보시면 나와 있어요. 21파 중 15파만이 현존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었는데 지금 2파가 의심을 받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2파가 빠지면은 데미지가 큽니다. 2000년 기준 통계청 인구인 42만 5264명에서 2008 20만 명과 알림사공파 10만여 명이 빠지니까 무려 30만 이탈되는 사태가 벌어지고요. 그렇다면 약 12만 5천 명이 남게 됐는데 이 제한익 중 제만 남는 거죠. 거기다가 서운관정공파 등 이 기록 없는 이들까지 줄이면은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가는 거는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후의 후손은 없는 거죠. 영후의 아들 천은 관직이 밀직부사에까지 이르렀다는 기록이 딱 한 번.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나오니까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김영후가 죽는 글에서 갑자기 손자, 그것도 셋째, 넷째가 바로 뒤이어 나오는 게 이상하다 이거죠. 김질, 김자점, 김구라인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된 것인가? 예전에 제가 말했던 김자점이 국문 당시에 본관을 김해김씨라고 하였다는 말, 이 말은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있는 기록인 충남 서해안 가로림만 내웅도 관련 기록에도 김해김씨라고 되어 있다고 하여 충격을 대주고 있습니다. 김질, 김자점, 김구라인의 문제점은 이거 외에도 더 있죠. 저번에 말했듯이 2008 종손이 호남에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민주사회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대인종 골라내기 작업에서는 심각한 에러죠. 결국 호남으로 김사형 부조묘가 이전되죠. 원래는 황해도 평산에 김사형 부조묘와 영정이 봉안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종 7년에 전남 영암으로 이건되었다. 이건된 연유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건립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산뜻하다. 종중에서 힘써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 상태도 양호하다. 이게 말이 되질 않습니다. 코미디합니까? 사서의 알림사공 행적은 전하지 않아요. 김영후의 경우 이 영구라고, 김영구라는 말이 있죠.
영후 또는 영구. 예, 영후일까요? 영구일까요? 영구. 예. 어느 게 우길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알념사공 생물련은 송천서원 창건문헌에 근거한 것인데 이때가 서원이 세워진 게 1659년, 예, 1695년, 예, 1695년 18세기나 다름없는 연도죠. 전남 순천에 있습니다. 계속 디가구리인데요. 알념사공 유언으로 자손 중에서 출산자는 다시 출사하지 못하도록 했으므로 신분을 숨기거나 문과 방목 작성 시에 다르게 기록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안 돼요. 알념사공 생물연대는 영원히 확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조선초 TK 김씨 신씨가 제학공파 김수영과 거창 신씨 신수군이라면 호남은 이공공파 김사영과 평산신씨 신효창이 되죠. 영남에 제학공파가 있다면 호남은 이공공파가 있겠습니다. 김영후인지 영구인지 이것부터가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 알념사공파와 이공공파 실제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김자점은 국문장에서 사실은 김혜겸 씨였다 토설한 마당에 이곳에 왜 왔을까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호남우파 김씨 코드 때문입니다. 목의 문제인데요. 이공공파와 평산신 씨와의 연관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이곳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모광리 산 49번지고요. 구정승골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예, 경치가 좋죠. 예, 2008가 돈이 많아요. 예, 제가 지금까지 안 보여드렸던 거는 의도적인 부분이었는데 일부러 그런 부분인데 예, 여기는 경치가 매우 좋습니다. 예, 오다가 세미원도 있고 예, 그 소개 사진 보면은 사람들이 또 막 활기차게 막 이렇게 등산하다가 웃고 있어요. 두 아저씨가 그런 소개 사진이고. 그러니까 이런 코드로 가면은 차라리 전주이시 신안동 김씨를 보고 차라리 그냥 아예 이런 데 오지 말고 그냥 산에 놀러 가고 그냥 가족끼리 먹고 살고 그냥 한복 입고 문이 지내고 그냥 이러면 돼요. 예. 구태여 막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되는 거고 예, 종교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지저스냐 막 쓰냐 예, 지저스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막스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터치할 부분은 아니고 예. 그래서 고려 말부터 조선 말기까지 여러 정성의 묘가 세워졌는데 김사형이 첫 번째입니다. 예. 그래서 조선 시대는 또 한번 고려와 구분 지어져야 되는데요. 사로, 신라, 고려, 조선 예, 구분해야겠습니다. 조선은 왕족 출신부터가 고려보다 못합니다. 갈수록 퀄리티가 떨어져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일단 200 김사형 선조가 누구인지 실제 선조가 누구인지에 대한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곳에 왜 왔느냐, 그것은 호남판 김씨와 신씨와의 관계를 볼 수 있어서 왔습니다. 예, 호남으로 영정을 평산에서 옮기잖아요. 황해도 평산에서. 그 구안동 김씨 제학공파고 그러면은 거창신 씨 간에 연관된 때는 언제냐? 거창신 씨가 잘 나갈 때예요. 이건 다음 편에서 볼 건데. 제학공파 김수영이 양녕대군 외손인데 신수군은 임영대군 외손이자 연산군 처남이요 중종의 빙장으로 태종 이방원의 외손 남이장군 의령남씨죠. 이 남이장군과 제학공파 김수영의 손아래 동서. 예, 여기서 손아래 동서라는 것은 마누라의 여동생의 남편이에요. 이 손아래 동서였을 때였습니다. 예, 제학공파와 거창신씨 이건 이제 동해안 영남 버전이고요. 예, 이번 시간은 서해안 호남 버전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이 너무 좁은데 여기서 오밀조밀하게 육각형 묘도 있고 아주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도록 예, 조선전기의 묘를 알 수 있다고 하죠. 예, 제가 전체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래서 서해안 호남 버전이고요. 200파와 평산신씨 간 관계입니다. 김사영의 부조미와 영정이 황해도 평산에 있다가 호남으로 옮기죠. 김구도 황해도 출신이고요. 해주 사람이고요. 200파 김사영과 평산신씨, 예, 평산신씨
신효창은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몇 자리는 풍수학 제조를 지낸 신효창이 잡은 자리입니다. 약간 제가 저기 서 있어 계속 말을 했던 겁니다. 본인이 그 풍수에도 관심 있어가지고 풍수 좀 연구했다고요. 근데 이제 후대 그 풍수가들이라면 또 이게 본인은 이제 여기가 명당이라고 몇 자리를 썼다고 하는데 이제 후대 풍수가들이 봤을 때는 또 이렇게 흉조다. 왜냐 김자점이 나왔다는 거죠. 예, 아무튼 진짜 몇 자리 잘 쓴 거는 이제 정몽주, 예, 정몽주 묘가 예 이제 곧 말하겠지만 거기가 후손도 많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예, 좌우지간 예, 확실하게 필을 꽂으려면 이제 이씨 정식 코드로 그쪽으로 가야지. 여기는 애매한 코드예요. 어쨌든 이 호남 우파 김씨 코드가 이제 자유한국당의 마지막 카드가 되지 않을까. 예, 고조선 부여 흉노 고조선 웅족 뭐 이런 코드, 예, 마지막 코드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자, 신효창에 대해서 봅시다. 뇌물의 역사죠. 신효창은 태조의 신복이었어요. 이성계 신복이었는데 인물평을 보면 상당히 과격하고 무식한 듯하지만 개국 1등 공신이고 김사형의 사위였어요. 근데 1402년 태조 이성계가 동북면으로 탈출해서 조사의의 난을 선동할 때 신효창은 태조를 호위하고 따라간 적이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태종도 신효창을 좋아했는데요. 그러나 신하들은 태종의 도총재 임명에 반대했습니다. 신효창이 태조를 끝까지 따라다녔으니 반역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죠. 태종의 신복인 정승들과 대간들이 나서서 대대적인 반대를 합니다. 신하들은 되레 조사의의 난 때 행적을 거론하며 지금이라도 반역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역공을 펴죠. 결국 태종은 도총재 임명을 철회하고 말죠. 승리의 기세가 오른 대간들은 임명 취소에 만족하지 않고 처벌론을 계속 주장합니다. 신효창으로서는 괜히 간직에 임명되는 바람에 오래전에 끝난 영모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죠. 꼭 조국 같네요. 차라리 법무부 장관직이 오르지 않았다면 남은 생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지난 시간 그러니까 풍기 비로사, 영주의 비로사 갔을 때 그 근처에 동양대학교가 있었거든요. 정경심 교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동양대학교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가 아무튼 이 사람들은 이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싹싹 하려고 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생각 이상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궁지에 몰린 신효창, 그는 태종의 사랑을 받던 신영공주에게 노비를 바치고 사건을 무마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또한 탄로가 나면서 더 궁지에 몰린대요. 신하들은 이제 신효창을 뇌물죄로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태종이 왕에게 뇌물을 바쳤다고 처벌하는 경우가 있냐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신효창은 풍수학 제조로도 지냈다는데요. 근데 그가 그린 몇 자리도 명당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럼 정석은 뭐냐? 바로 정몽주 이석형 묘라고 합니다. 이석형은 정몽주의 증성여사이고요. 정몽주와 이석형의 묘는 묘지 풍수의 묘범을 제시합니다. 풍수 교과서라고 하죠. 경기도 용인에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뭐 그 뒤에 이렇게, 예, 근데 경기도 용인에 있고요.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아서 이곳 답사객 수가 전라도 순창의 말명당보다 많다고 합니다. 효순귀가 있는 조선 최고 명당이라고 합니다. 이 이석형과 정몽주 관계도 복잡하네요. 이 경기도 양주에는 경무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갈 건데 영조는 고금동충이라는 어설을 내렸는데 옛날 고려에 정몽주 충신이 있고
오늘 조선에는 신수군 충신이 있다는 뜻이죠. 이거에 고금동충이란 말이. 예, 경무사 이곳은 이제 안동건 씨와 안동김 씨 제약공파 그리고 거창신 씨간 관계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예, 중요한 곳 같네요. 그러면 그곳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수군의 부인, 예, 거창신 씨 신수군의 부인 안동권 씨 묘에서, 이 안동권 씨 묘가 참 많이 낚이는데, 이 안동권 씨 코드로 많이 낚이는데, 그 일단 감상을, 예, 낚이는데 그 요수 신곤할 때 그때도 만약에 금나라가 안동건 씨라면, 금나라가 안동건 씨라면 안동건 씨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 게 되죠. 송나라로 돌아가지 못한 게 되고, 이번에 또 한 번, 예, 낚입니다. 예, 지금 이게 이제 그 김사형 묘고요. 예, 보시는 이게 김사형의 묘고, 이게 김사형의 묘고, 이제 이것은 이제 신효창의 묘가 되겠습니다. 그 정몽주 이석형 묘 케이스거든요, 이게. 예, 그 장인과 사이가 묻혔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이제 그 풍수학 제조를 지낸 신효창의 묘고요. 저 뒤에 거는 김사형의 묘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 정몽주 이석형 묘 외에도 거창시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오금동인가? 예, 그 분홍색 선, 예, 메토선이죠. 그 근처에 그 거창신 씨와 예, 문화류 씨, 예, 그것도 있죠. 그래서 유 씨와도 또 이렇게 엮이는 부분이 있어요. 예, 유자광에 그 또 이렇게 오라고 해서 이렇게 또 훈급하러 가는 그 거창신 씨, 신수군을 보면은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한동 김씨 제약공파하고는 이제 권 씨를 중간에 매개로, 예, 거창신 씨가 엮이게 됩니다. 예, 장인과 사이 관계 코드는 이제 거창신 씨는 유 씨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접하기가 이렇게, 예, 이렇게 중간에 붕 뜬 상황이잖아요. 거창신 씨는 이렇게 그 한국 역사 속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의 길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이제 소수 중에 이제 마이너 중에 우두머리, 예, 안동규 씨는 이제 메이저 중에 한국사 안에서 우두머리, 이렇게 이제 중간에 텀 있잖아요. 그걸 이제 권 씨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은 거죠. 해서 이렇게 그 된 거다. 그러니까 고창신 씨는 이제 메이저 그룹하고 이렇게 하면서 중앙고도가 또 한 번, 그러니까 권 씨로 인해서, 만약 금나라 안동권 씨면 권 씨로 인해서 가지 못했고, 또 이번엔 또 권 씨로 인해서, 참 거창신 씨와 권 씨가 참 관계가, 또 이번엔 또 권 씨, 이제 이 한국 안에서는 또 권 씨 코드로 인해서 또 이제 안동규 씨, 그러니까 구한동 제약공파하고 이래 또 엮이고, 예. 도대체 이 권 씨, 안동권 씨요, 예, 보통 권 씨는 다 안동권 씨가 잖아요. 예, 어머니도 안동권 씨인데, 그러니까 안동권 씨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예, 어떤 코드이길래 자꾸 중간에 브릿지를 놓는가. 예, 거창신 씨에게는 답답하죠. 다시 송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막힌 상태에서 구한동 김씨 제약공파하고 중간에 브릿지를 놓고, 예, 그 이후에. 그래서 이 안동건 씨 문제로, 예, 그 브릿지상 부분 때문에 이제 그 거창신 씨 신수군의 첫째 아내인
거창시시 신수군의 첫째 아내인 안동건 씨 부인의 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평산신시 신효창의 묘고요. 이 실물보다 사진이 더 잘 나온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영상이 이 카메라가 최신폰이어서 그런가? 상당히 이게 오밀조밀하면서 다이나믹하면서 뭔가 있어 보이고요. 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간도 좁고요. 딱 꼭 무슨 그 마법의 성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나? 예, 게임으로 말하자면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예, 전에 왔던 그 보광산, 제약공파 보광산하고는 완전 비교되죠. 예. 예, 현재 구안동은 2008가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신항동이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전주이시가 잘 나가고, 전체는 그런 식으로 뉴 코드, 올드 코드보다 뉴 코드. 예. 이방인 코드가 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은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예. 보세요, 여기는 계단도 잘 돼 있잖아요. 예. 또 경기도 문화재니까 주말에 시간 나면 여기 들리는 일반 관광객도 있다고 하니까 저건 김욕재단, 여기하고 관계된 사람이 되겠어요. 예, 계단이 이렇게 이 경치가 참 좋습니다. 예. 역시 2008요. 돈이 많아. 왕조 시대 때는 제약공파가 잘 나갔는데 그 종친 어른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저한테. 왕조 시대 때는 제약공파가 잘 나갔는데 이 현대에는 이 민주공화국이 현대 시대에는 이제 2008가 잘 나간다. 예,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바로 반박을, 예, 2008 사실은 이 진짜가 아니다. 그 학교 다닐 때 어떤 후배는 아이, 관동 왜 이렇게 인구 많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예. 그래서 2008은 진짜가 아니다. 제약공파 2008, 아니 제약공파는, 예,
알렴40 2008 둘 빼버리면 거덜나죠. 10만 이하로 바로 팍 떨어지는 거 일도 아닙니다. 한 자리 숫자가 되고요. 절경이에요, 절경. 역시 2008는 돈이 많아. 해서 그냥 안동김씨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기억에도 잊혀져서 안동김씨는 그냥 호남을 생각해버리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아니 안동김씨 가면 땅이 안동이니까 경북해야 된대, 티켜야 된대. 점점 이 생각들이. 그래서 제가 그 흐름에 급브레이크를 밟은 게 돼버렸네요. 어떻게 오시는지 그 길을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역시 절경이에요. 그러면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